지난 2월 광화문 광장에 한 고등학생이 등장했습니다. 17살의 최훈민 군. 지금의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다. 학교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근절되지 않는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가기를 선생님이 원하는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죠. 무조건 대입이라는 그 틀 안에만 학생들을 가두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무엇을 배우려는 것일까요? 스스로 배움을 찾아 나선 학생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1인 시위를 벌였던 훈민군의 집.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훈민군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2달 전 자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입시 경쟁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입시 경쟁 교육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제 하고 싶은 활동과 다양한 진정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IT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훈민군. 특기를 살려 공부하고 싶어 IT 특성화 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고 합니다. 진짜 이제 IT 특성화된 교육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거라고 이제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IT 특성화 학교도 한국 입시 경쟁 교육 안에 있는 학교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성화 학교든 인문계 학교든 전체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둔 훈민군이 제일 먼저 광장으로 나갔던 이유도 자신이 보고 느낀 학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시 경쟁 교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고치려 하지도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아서 이런 것을 사회에 알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평범하진 않았지만 어머니는 훈민군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학생회장을 지내며 학교 생활을 잘 해왔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으로 뭐 이걸 학원 다녀 뭐 이러면 다니고 이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학원은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고 또 그 아이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훈민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어머니. 아이들의 적성, 재능보다는 입시만을 강요하는 교육 현실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다양한데 그런 거는 전혀 뭐 펼쳐보지도 못하고 내가 또 뭘 좋아하는지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안 주어지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으로만 모든 지식을 쌓아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학교를 탈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훈민군. 이것은 훈민군만 느끼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야간 자율학습까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가 입시지옥, 입시학원이라는 표현까지 생겨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떠나는 학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지금도 30%가 넘는 학생들이 학업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폭력, 자살까지 지금 학교는 멍들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울산에 사는 은순의 집. 은순의 집의 교육 방식은 조금 독특합니다. 4명의 형제 중에서 3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한데 많이 미술 수업은 많이 빠져서 다른 수업에 비해서. 왜 빠져요? 그냥 시험 기간에도 미술 시간에 다른 과목 수업하거나 그럴 때도 있었어요. 시간이 모자라면.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하는 거 없이 계속 자기만 하는데요. 그런데 와서 쉬고 싶다고 그러면 꽤 재밌고 안 하던 것도 하니까 더 경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형제는 많은 시간을 자연에서 보냅니다. 어머니는 삶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술떡도 해줘.
그렇죠. 삶을 배우고 느끼는 과정이라서 예, 밖에서 몸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어머니의 교육 철학에 따라 고등학생인 첫째를 제외하고 둘째, 넷째는 홈스쿨링을, 셋째는 대안학교를 다닙니다. 애들의 욕구나 관심을 더 없애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 끝에 좀 권유를 했죠, 사실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시작한 홈스쿨링.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시간표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짜고 지가 그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짜놓은 내용 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홈스쿨링을 시작한 지 2년.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좋아하는 공부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얼마 전 9살 막내 현수도 홈스쿨링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 결국 삶 속에서 같이 연관되어서 같이 삶과 같이 나가야만 이게 올바른 교육이구나. 다시 또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좀 요즘 좀 그런 새로운 깨달음으로 좀 가슴이 벅차요, 사실은. 그렇다면 홈스쿨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홈스쿨링 1세대라 불리는 김광화 씨는 11년째 두 아이를 홈스쿨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이끌어주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1, 2년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제 발로 딱 서는 힘 그것만 이렇게 되찾으시면 정말 그 홈스쿨링은 그 부모는 아이들을 왜 낳았는가에 대한 그 어떤 답을 굉장히 뚜렷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기대는 것을 넘어서 아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성장하기 때문에 홈스쿨링은 아이와 함께 부모가 성장하는 교육.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원의 한 대학에서 만난 17살 쌍둥이 자매. 특목고 진학을 생각했을 만큼 성적도 상위권이었던 자매는 2년 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홈스쿨링을 선택했습니다. 느긋하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뭘 하고 싶을지 뚜렷하게 정해진 것도 없는데 막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끼어서 걔네는 진짜 수재들이잖아요. 박 터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열을 올려서 공부를 하면서 그 경쟁심 같은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생활할 자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난 자매는 영어 공부는 물론 태권도, 붓글씨, 악기를 배웠고 체험학습을 위해 미술관, 산도 자주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공부 방법은 독서. 일주일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고 학교에서보다 아무래도 방대한 양이 있으니까 더 많고 깊은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홈스쿨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자매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자매는 홈스쿨링을 결심한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형광등빛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산에서 봄 느낌도 나고 햇빛도 받고 광합성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좋아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공부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꼭 학교에서가 아니라도. 홈스쿨링을 시작한 이후 자매는 대부분의 일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회성 결여, 공동체 의식 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교가 작은 사회라고 해가지고 그런 학생부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장, 예체능 교육 그런 걸 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애들은 수험 위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고 실질적인 안맹이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회성은 얼마든지 자기가 발을 뻗어서 나가기만 하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찾아 나서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만 부지런해지면은 사회성 결여 같은 것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학교 밖에서 배움을 택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공간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든 찾아와 친구를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원하는 수업은 스스로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이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밌고 같은 걸 하는데도 학교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걸 하는데도 좀 더 새롭고 좀 더 알기 쉬워.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는지도 궁금하면 얼마든지 질문을 하고 얼마든지 대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 해야 돼?라고 자비로운 말과 글, 동물로서의 인간학, 수학 등 과목도 다양합니다. 토론과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 이곳에선 학년도 없다고 합니다.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대충 경약성이 이렇게 보여. 서로 보고 배운다는 거죠. 이제 형아들의 질문을 보면서도 자기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동생들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가 선택을 한 수업이고 그 안에서 같이 배움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되게 배경 지식이 다른 친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얻는 효과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학교 밖에서 새로운 배움을 택한 학생들. 공부는 재밌어졌지만 학교에서는 하지 않았던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도권 밖 학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인가라고 왠지 학생증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우린 일단 학생증이 없으니까 청소년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학생 혜택, 뭐 공연 같은 것도 볼 때 청소년 학생증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학생증이 있어야 되나? 그냥 걔는 그냥 이 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이제 외부의 시선이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 이제 검정고시 본다 이러면은 일단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고 문제 아이거나 막 요즘엔 많이들 막 그렇게 봐도 이제 생각이 딱딱딱딱 이렇게 이어지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벽을 없애기 위해 대한교육연대에서는 교육 기본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도 밖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도 법으로 명시된 배움의 권리, 즉 학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배움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의미합니다. 학교를 다니든 또 학교 밖에서 배움을 하든 이들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이런 학습권이 보장되는 이런 것을 교육기본권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국가교육제도의 근간은 공교육인 만큼 공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 지원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공교육 강화, 사교육 약화 이런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가게 되면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 부분이 이런 공교육의 이탈 현상 부분을 약화시키는 쪽에 궁극적 정책 목표와 투자를 해야지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측면에서의 활성화 측면으로 궁극적 국가 교육 정책의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홈스쿨링, 대안교육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우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국가 주도의 그런 교육관이 좀 팽배한데 이 생각이 좀 바뀌게 되면 학생과 학습자가 오히려 주인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국가나 교사는 그 교육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일부 학생 학부모는 뭐 다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뭐 우리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더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해 보겠다. 그럴 때 그것이 저는 교육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훈민군을 다시 만난 곳은 대안학교 설립 모임.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뜻이 맞는 학생 학부모들이 모였고 5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 학교는 지금 기존의 학교와 달리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서 진짜 학생들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어 보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희망의 의대 학교 설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7만 6천여 명. 전문가들은 제도권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버림으로써 공교육을 자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고민, 그 한가운데는 학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